도시군 관리 계획의 과목,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옥의 용도구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목, 우리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무슨 시설이 된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아있죠. 라고 마목입니다. 라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인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 법, 후속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그 다음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마목, 바로 지구 단위 계획하고 그 장소인 구역입니다. 우리 교재 546페이지 제4절 지구 단위 계획,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이건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해서 출제자 의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 구역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구역이. 그래서 하나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의무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임의적으로 임의 지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시험 포커스는 아무래도 임의적인 것보다는 의무적인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어느 지역, 어느 장소를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장소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 두 번째 출제자 의도는,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과연 포함사항을 알고 있는가? 그 내용이죠. 대체 어떠한 내용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는지. 다음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동네를 동네답게,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마을을 마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행위 제한을 좀 자유롭게 좀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완화 규정이 무엇인지, 대체 무엇이 완화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 타법의 행위 제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건축법에서 여기에 건축법에 어떠한 내용이 완화가 되는지, 그래서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출제자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이 용어 정의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517페이지 거기에 5호죠. 5호.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죠. 그렇죠? 그곳의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다. 우리 파출소에, 그죠? 지금 지구대죠? 지구는 뭐예요? 지구를 다 경주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만 하잖아요. 일부만.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가나다란 말의 뭐다? 마목입니다. 여기 뭘로 봐야 된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인데, 그렇지만 뭐도 있다? 행위제한이 좀 완화되는, 느슨하게 좀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의할 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폭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기존에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내가 디벨로퍼야. 개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즉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용도 지역에 보면은 그럼 앞에 그 용도 지역의 내용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건축할 수 있고 무엇을 건축할 수 없는지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쫙 해서 우리가 별표, 시행령의 별표로 딱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아직 배우지는 아니했죠.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562페이지 보면은 거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행위제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 용도 중에 중요한 게 76조 1항에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죠. 그 시설의 용도, 쓰는 용도, 종류, 규모 등도 돼요. 용도 지역별로.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용도 지역 중에 우리가 주거 중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거든요. 개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이게 단독주택이 쫙 깔려 있고 정말 이게 경치도 좋고 말이죠. 살림도 잘 우거져 있고 멋진 곳이다 이거예요. 가다가 이야 저기다가 내가 좀 공동주택 좀 해가지고 오면은 야 이렇게 좋은데 꽤 깔끔한데 이런데 바로 분양이 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개발항에 허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앞에 용도적인 측면에서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마목에서 걸려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건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에 다 속된 말로 나가립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개발업자는 반드시 요거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상에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하다못해 이런 것도 나왔을 수 있어요. 간판의 색깔은 어때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색깔은 어때? 이렇게도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가 좀 통일성 있게 가보자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그런 규정보다도 지구단위 계획의 규정이 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출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 법조문 49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구분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은 고려사항이 나와 있죠. 1호의 지정 목적, 2호의 중심기능, 3호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 그리고 2항에 보니까 기준은 누가 정해요? 무조건 기준은 뭐예요? 모르면 뭐예요? 우리 국장이 정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절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기준은 누구다? 기준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준! 이렇게 바뀌면 됩니까? 항상 국장이 정합니다. 50조 보겠습니다. 당연히 결정은 뭘로 한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마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51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지정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 자 1항에 맨 뒤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뒤에다 써놓읍시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즉 우리 전문상에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걸 갖다가 하여야 한다면 틀리겠죠. 그리고 그 밑에 2항이 뭐예요? 의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또는 필수 지정
대상이 되죠. 우리 앞에 그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에 처분해서 등록 취소할 때 말이죠. 임의적 등록 취소, 절제적 또는 필수적 등록 취소였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도 보면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를 갖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어렵죠. 일상 평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뒤바꿔 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검정펜 음영돼 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양반이 뭐 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임의적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밑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지정권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뭐가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권자가 있었죠. 이놈하고 같습니까? 그거 벌써 아시면 뭐 박사죠 벌써.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536페이지. 536페이지 보세요. 용도 지역의 지정에서 36조 나와 있죠. 1항에 보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네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라고 끝에 돼 있어요. 끝에가 달라져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똑같았거든요. 똑같았습니다.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죠. 537페이지.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군수는 끼워주지 않아요. 그렇죠? 군수가 좀 우셨나 봐. 나만 왕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왕따 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 승천 시켜줄게. 마지막이 뭐예요? 가나다라 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왕따를 안 시키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군수. 물론 여기 시장에는 대도시장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용도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기억나면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우리 5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장. 시가와 조정구역도 역시 시도지사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딱 표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정 구분하셔가지고요. 딱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용도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 딱딱딱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겠습니다. 오케이. 본인이 정리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옆에 친구 베껴봤자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옛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노트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이렇게 베껴서 뭐 별로 효용 못 보잖아요. 효용을. 그렇죠? 직접 써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기네요. 51조 1항에. 아니 쌤, 지구단위 계획 이게 일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구니까? 근데 여기는 또 왜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거는 거기 요 밑에 여기에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뉘앙스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다르고 오 다른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국어를 좀 더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17페이지 보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가 뭐라는 거예요? 요 밑에 요 놈이죠. 그쵸? 여기 박스에 있는 거. 거기에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전부가 사실은 그 일부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일부라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1호 용도지구, 뭐 도시개발구역, 3호의 정비구역, 4호의 택지개발지구, 5호의 준산업단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산업단지에 따른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호의 관광특구, 8호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꿔지는, 변경되는 구역, 또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A,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8의 3, 쭉 보니까 뭐 효율적으로 유휴토지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뭐 군사시설 이런 것들 요거 이렇게 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9호에 역시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호에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은 공통점이 뭐죠? 이렇게 공통점이, 그쵸, 글자 수가 많죠. 글자 수가 많다는 게 공통점인데, 여기 보면은 다 지역에 보면은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가 사람이 떼거지로 앞으로, 그렇죠,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 2호의 도시개발구역은 뭐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죠. 거기 옛날에 뭐 그죠, 판교라든지 옛날 생각해보세요. 개발되기 전에 광교, 분당, 옛날에는 거기 논밭이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떼거리로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예컨대 그 8의 3 볼까요? 요거는 뭡니까?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전한 시설을 이전한다.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미군기지가 딱 떠났어요. 그 지역이 뭐예요? 그냥 놔두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지역.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은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대상 지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게 훨씬 중요하죠. 2야, 의무적, 필수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봅시다. 2항에 역시 똑같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위에는 할 수 하여야. 다르죠?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박스 보세요. 1호가 제1항의 제3호, 4호죠. 3호, 4호가 뭡니까? 정비구역하고 4호가 택지개발지구죠. 거기다가 밑줄 합시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근데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낡은 것을 뭔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엉망이 됐겠죠. 그렇죠? 원래 건축물은 잘 지으면 100년 이상 가야 되죠. 뭐 런던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1800 몇 년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여하튼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좀 건물이 좀 부실해지나 봐. 이렇게. 그런 지역은 반드시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 기간에 관련된 지역이 있고요. 거기다 써놔야 되겠죠.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이렇게 하면 제3호, 4호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라고 써놓읍시다.
쓰셔야죠. 그냥 저만 쳐다보면 안 되죠.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죠? 쓰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 이 호에가 보면은 제1항 각호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면적과 관련된 겁니다. 앞에는 기간, 다음에는 면적입니다. 면적. 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8호죠. 8호에 보면은 8호에 쫙 보세요. 여기서 8호가 이제 역시 이제 임의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대통령령 3단 비교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거기 보시면 8호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놈이 있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놈이 있죠. 요게 해제되면은 풀렸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떼거리 좀 몰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면적이 뭐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떼거리도 보통 떼거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마을답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죠. 곰곰이 이해해 보면 대체 그렇게 해야 되겠군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우리 8호 중에서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구역이죠. 근데 역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지역이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 너무 많은 건 암기를 못 하셔도 요 놈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게 좀 어려운 게 그 8호가 어렵죠. 위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일단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빠져 있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물이 떼거리로 모여 살지 사람이 떼거리로 모여 살지는 않겠죠. 해저도시 만들 겁니까? 그래서 없구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하면 대체 뭐 이렇게 떼거리로 모여 살지 않겠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내가 물고기도 아니고 내가 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졌겠네. 느낌적으로 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에서 그래서 용도구역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역자 들어간 게 또 하나 있었죠. 그렇죠?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도구역이 아니었죠. 그러나 여하튼 국토법상의 구역이에요. 국토법상에 그게 또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거를 8호에서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2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에서는 요 중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요 3개 중에서도 시가와 조정구역만 해당된다는 거. 시가와 그 중에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시가 조정구역 공원 요것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막 헷갈려.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 확실하자고요. 마지막에는 생각으로. 다음에 3항에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도시적 외지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겠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지만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하겠습니다. 자, 1호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어디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무지 복잡합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 44조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하고 숫자,
머리가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3단 비교표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무슨 관리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생계가 있었죠. 보생자는 녹지지역, 보생계가 관리 지역의 세분이죠. 그래서 보전, 생산, 그리고 계획관리죠. 그 중에 뭐예요? 계획관리죠. 왜 보존하고 생산관리적은 빠졌을까요? 거기는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 살 가능성이 없죠. 왜?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부분적 개발이 허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계획관리 지역이었죠. 그래서 돈 있으면 요거 사놓다고 그랬죠. 53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관리지역은 나와있죠. 보정, 생산,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떼거리로 모여 살 가능성이 있죠. 하나의 동네가, 마을이, 즉 지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호가 개발지능지구죠. 자, 개발지능주의에다가 검정펜을 밑줄로 하겠습니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떼거리로 모여 살 가능성이 있는 용도지구죠. 그 다음 3호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자, 검정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출제자 첫 번째 걸 본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하고 임의적 지정 대상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다. 특별히 뭐 의무적,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숫자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50이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포함사항 이거 보죠. 내용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1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포함사항이다.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겠습니다. 2호하고 4호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2사 돼 있죠? 2사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하시겠습니다. 뭐라고요? 필수 포함사항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다만 제1호의 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호 무엇이 대체 포함사항인지 항목, 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항목이 4개 이상이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출제자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출제자 눈에 딱 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이 공법 2차 과목들은 이 출제자가 뭔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응용해서 뭔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 법조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딱 자기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숫자나 뭐 행정기와 항목,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뭐 일상 평화가 눈에 띄겠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내는 거는 좀 틀려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예의상 그렇죠? 찍어서 맞춰드리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뭐가 포함사항이냐? 1호에 용도지구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돼. 그렇군. 자, 여기서 용도지구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거 써놓읍시다. 고도지구는 제외. 뭐라고요? 고도지구는 제외. 그렇죠? 왜 그러세요? 왜? 고도지구는 옆 동네에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죠. 그쵸? 민폐다, 민폐. 그렇기 때문에 민폐 끼치니까 요거는 제외입니다. 고도지구는 제외다. 써놓읍시다. 요게 이제 시행령 4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에 2 보겠습니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그 다음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자,
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짝. 자, 이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떼거리로 사람들이 모여 살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죠? 배치하고 어디다가 배치하고 그죠? 관공서는 어디, 학교는 어디 이렇게 배치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규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더 많으면 더 크게, 작으면 작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2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기반 시설이죠. 요걸 저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 이 조화가 뭐예요? 그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큰 떼거리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살지면 크게 오고, 그렇죠? 다음에 하수도관도 크게 이렇게 오고, 적으면 적게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게 조화라는 표현으로 기술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2호에 다시 위에 박스로 가셔가지고요. 2호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요. 그런데 이 기반 시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원계획에도 또 들어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반 시설이라는 표현이 뒤에가 달라. 뒤에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와우. 이거 완전히 말장난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528페이지 펴보시면은 그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6호 1항의 네모 박스 19조 1항의 그 네모 박스 보시면은 6호가 뭐죠?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래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뭐예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요. 와. 또 하나 들어가 있는 데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우리가 다목이 뭐였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었죠.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516페이지 지겹도록 보죠. 516페이지. 늘 새롭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술술술 나와야 될 시점이죠. 거기에 이제 다목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반시설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럼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깔아준 거니까 그렇지도 작잖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배치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사람이 이제 뭔가 마을을 이룬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저만 드나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동네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하면 굳이 또 이 세 개가 헷갈릴 필요는 없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3호 보죠.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그렇죠. 필요하겠죠. 떼거리를 못 살리는. 그 다음 4호의 동그라미 하셨죠? 자, 검정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그렇죠? 그래서 이 2호하고 4호는 뭐예요? 필수 포함 사항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5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것까지도 아주 그렇죠? 디테일하게 규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건축선. 사실 건축선이 어디에 나옵니까? 건축법에 나오거든요. 건축법. 우리 공법 이제 뒤에 697페이지 69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건축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 제한선입니다. 내 땅인데 여기까지 밀려서 못 나오게 딱 제한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내 땅이면 요 끝에다 짓고 싶잖아요. 근데 밀려서 지어라. 제한. 건축을 제한하는 선이다.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 가능한 선.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 548페이지 6호가 환경관리계, 경관계. 사람이 뭐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 중요하겠죠. 그 다음 경관,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경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마을다운 마을이 될 거 아니에요. 회색빛밖에 없어. 사방이 다 빌딩 숲이야. 이건 너무 삭막하죠.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정말 이제 이게 좀 서민층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죠. 저 같은 서민층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지금 우리나라 좀 약간 이렇게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추세가. 그 다음 7호의 교통처리계, 그 다음 8호의 이제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 사항. 그 중에 뭐예요? 2호하고 4호가 뭐다? 필수 포함 사항이다. 그 다음 2항은 바꿔요. 3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죠. 완화 구조. 정말 시험이 잘 냈어요. 정말 잘 냈어요. 지구단위 뭐 많이 나면 두 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해서 78조, 그러니까 77도 포함이라는 거죠. 76조가 뭐예요?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죠. 건축물의 건축 제한.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77조가 건폐율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한 사항이죠. 그리고 78조가 용적률에 써놓읍시다.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 규정과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동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리고 이제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또 요거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완화 적용했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완화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완화가 되는데 각종 행위제한 법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행위제한법, 국토법. 국토법이 완화된다. 국토법 76, 77, 78조.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리고 건축법에 요거 대지의 조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까지 완화된다. 그리고 주차장법,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법의 일부 항목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동네다운 동네를 만드는데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특히 건축법이 어려워요. 건축법. 건축법에 보면 대지자 들어간 거 있죠.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적어놓읍시다.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는 완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보면은 그 대지 관련 행위 제한 규정들이 다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694페이지 이제 대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695페이지에 가로 2번에 가지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있죠. 요거는 대지와 도로 관계 44조 있잖아요. 많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우리 42조 조경 나와 있죠. 696페이지 조경. 대지의 조경이죠. 요거 완화해서 할 수 있어요.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대지가 들어가 있는 게 699페이지 보면은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 안에 공지, 요거는 완화 적용해 주지 않아요. 왜요? 대지 안에 공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불 붙었을 때 옆집에 안 붙거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완화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699페이지에 그 8번 있죠. 괄호 8번 분할 제한. 요거 완화 적용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697페이지 건축선. 요거 완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뭐가 완화 적용되고 완화 적용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완화 적용되는 것만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완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예요? 이 대지하고 관련해서 대지의 적용,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완화 적용되지만은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는 완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건축선도 완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화 적용도 무조건 마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에 산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150%,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있어요. 딱 맥시멈 거기까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46조 10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200 숫자 서로 뒤바꾸면 이거 헷갈리시겠죠? 기억 꼭 숫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자, 실효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짝. 실효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시군,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역이 그렇죠? 행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해야 되니까. 그 실효했다. 실효라는 것 하나는 뭐예요? 구제방이 또 될 수 있다고 보는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항에 보니까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은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잇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되는 다음 날 여기서 이제 함정팔 수 있는 게 1항에 그럼 수험생은 이제 숫자만 해요. 3년 다음 날. 3년. 보니까 맞나? 이렇게 하는데 평어를 뒤바꿀 수 있죠. 거기에 1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여기를 갖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업은 그거 아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체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 도시군 계획으로 바꿔버리면 틀리겠죠.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더 독한 놈. 그런 출제를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독호 신문이 들어가면 결정의 고시부터죠. 결정부터 아니죠. 시발 시점이 다르죠. 결정 고시. 결정은 요거. 고시는 이쪽이죠. 그렇죠. 결정 고시부터.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결정부터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2항의 곡장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누굽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죠. 요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당연히 고시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한 놈이 해야지. 한 놈이 한 놈이 해야지. 아는 놈 보고 너 해라 그럼 뭐예요? 그게 웁니다. 짜증나고. 그쵸? 아는 놈이 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54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병을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마목 지구단위 계획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딱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그 핵심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509페이지입니다. 자, 509페이지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요 첫 번째 이 계획이라는 나뭇가지를 했던 거죠.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세 가지 계획, 우리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또는 입안, 승인 또는 결정, 절차상의 내용을
짜는 절차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세부적인 이해, 그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 가나다라마 요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용도 지역부터 해서 지구 단위 계획과 쫙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과목이 또 중요했죠. 정의하고 세부, 요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나목, 용도구역에서 특히 시가 조정구역에 지정돼서 어떤 행위제한이 따르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행위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마목, 지금 했죠.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하고 필수적, 즉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과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법의 첫 번째 법인 국토법의 첫 번째 나뭇가지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